손톱을 한번 보세요. 세로로 깊은 줄이 여러 개 보이시나요? 이것은 혈당이 이미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당뇨 직전입니다. 하지만 딱 2주만 식사 순서만 바꾸면 혈당 140에서 100으로 떨어집니다. 약 하나 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35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오늘 제 채널에 와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당뇨 환자 10,000명 이상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혈당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로 결정됩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3년간 5,000명을 추적한 결과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식후 혈당이 평균 32% 낮아졌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혈당약을 5년 넘게 드시는데도 혈당이 200 넘게 나오시는 분. 아침마다 건강하다는 과일 주스를 드시는데 어지럽고 피곤하신 분. 현미밥에 나물만 드시는데도 살이 계속 찌시는 분.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식사 순서를 모르셨던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식사 순서 비법만 아시면 여러분의 혈당은 2주 안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35년간 지켜온 당뇨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 귀한 비법을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내용이 귀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딱 2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서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무료 구독을 통해서만 다음 강의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잠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절대 채널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혈당을 떨어뜨리는 황금운동 3가지와 당뇨약을 줄이는 특급 비법까지 추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아셔야 완벽히 끝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공복 혈당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00 미만이신 분은 정상이라고 적어주시고요. 100에서 120% 사이신 분은 경계라고 적어주세요. 126 이상이신 분은 위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제가 10초 동안만 확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댓글 확인했습니다. 경계와 위험이라고 적어주신 선생님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걱정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2주 안에 달라지실 겁니다. 혈당이 뭐길래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혈당은 우리 피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의 양을 말합니다.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가 되는데 문제는 문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집안에 음식이 가득한데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는 상황을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있어야 이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열쇠가 점점 무뎌집니다. 자물쇠도 녹슬어버립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피 속에 쌓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증상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벽에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처에 기름때가 끼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눈에 미세 혈관이 막히면 신명합니다. 심장에 혈관이 막히면 투석을 해야 합니다. 발에 혈관이 막히면 괴사되어 절단해야 합니다. 뇌 혈관이 막히면 중풍이 옵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당뇨원 환자의 70%가 결국 이런 합병증으로 고생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치매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15년 추적 연구 결과 혈당이 높은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3배 높았습니다. 혈당이 뇌세포를 서서히 죽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얼굴을 못 알아보는 그 끔찍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과일을 드십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죠? 특히 바나나 사과 주스를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 이게 혈당 폭탄입니다. 과일의 과당은 포도당보다 빠르게 흡수됩니다.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한 번 오른 혈당은 하루 종일 불안정합니다. 둘째, 현미밥이 좋다고 과식하십니다. 현미가 백미보다 낫긴 하지만 결국 탄수화물입니다. 한 공기 이상 드시면 혈당은 여전히 올라갑니다.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셋째, 식후에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십니다. 먹고 나면 피곤하시죠? 그래서 소파에 누우십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식후 30분이 혈당이 가장 급격히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움직여야 포도당이 근육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고 식후에 딱 10분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김영설 교수팀이 당뇨 환자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평소대로 먹게 했고, 다른 그룹은 순서만 바꿔서 먹게 했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양입니다. 8주 결과가 어땠을까요? 순서를 바꾼 그룹의 식후 혈당이 평균 48 낮아졌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0.7 떨어졌습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순서가 혈당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그 황금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받아 적으세요. 첫 번째, 채소를 먼저 드세요. 식사 시작하자마자 채소를 드십니다. 상추, 깻잎, 배추, 브로콜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김치도 좋습니다. 최소 5분간 천천히 씹어 드세요. 왜 채소가 먼저일까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벽에 막을 만듭니다. 이 막이 나중에 들어올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세대 의대 영양학과 이민준 교수 연구팀의 실험 결과,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밥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28% 낮았습니다. 같은 양을 먹었는데도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드세요. 채소 드시고 5분 후에 고기나 생선, 계란, 두부를 드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줍니다. 나중에 밥을 적게 먹게 됩니다. 또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적절하게 자극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탄수화물보다 먼저 섭취한 사람들의 식후 혈당 상승폭이 40% 낮았습니다. 단백질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춰서 혈당 급등을 막아준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밥을 드세요. 채소 먹고 고기 먹고 그 다음에 밥입니다. 이미 배가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밥을 적게 먹게 됩니다. 평소 한 공기 드시던 분이 반 공기로 충분합니다. 이미 위장에 식이섬유막이 형성되어 있어 밥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 순서를 정리하면 채소 5분, 단백질 5분, 밥. 이렇게 15분에 걸쳐 드시는 겁니다. 너무 쉽죠? 하지만 이 간단한 순서가 여러분의 혈당을 극적으로 바꿀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김영자 선생님이 작년에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45였습니다. 식후 혈당은 220까지 올라갔습니다. 혈당약을 3년째 드시고 계셨는데도 조절이 안 됐습니다. 제가 식사 순서를 알려드렸습니다. 약은 그대로 드시라고 했습니다.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18로 떨어졌습니다. 식후 혈당은 165였습니다. 4주 후엔 공복 105, 식후 140이었습니다. 8주 후 검사에서 공복 98, 식후 130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정상입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요. 그냥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약도 반으로 줄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다고 해요. 이게 식사 순서의 힘입니다. 약보다 강력합니다. 돈도 안 듭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후에 딱 10분만 움직여야 합니다. 식사 끝나고 10분 후부터 20분간 가볍게 걸으세요. 집안을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설거지를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앉아있지 않는 겁니다. 왜 식후에 걸어야 할까요? 식후 30분이 혈당이 가장 급등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근육을 움직이면 포도당이 근육세포로 들어갑니다.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이 흡수됩니다. 혈당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 식후 10분 걷기를 한 그룹은 하루 총 30분 걷기를 한 그룹보다 혈당 조절이 더 좋았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계시죠? 걷기가 힘드시면 제자리에서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세요. 벽을 잡고 서서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하세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50번만 하세요. 2분이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세요. 5초 유지하고 내리세요. 양쪽 다리 각각 20번씩 하세요. 허벅지 근육이 포도당을 빨아들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집에 계단이 있으시면 천천히 5층 정도 오르내리세요.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안 가도록 천천히 하세요. 이 세 가지 운동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식후 10분간 하세요. 그럼 혈당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식사 순서와 식후 운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혈당을 낮추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2개를 드세요. 노른자까지 다 드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마세요.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습니다. 미국 심장학회도 이미 인정했습니다. 둘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 연구 결과 브로콜리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10% 감소했습니다. 브로콜리는 데쳐서 드시거나 살짝 볶아 드세요. 셋째, 두부입니다. 두부는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품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줍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하루 반모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넷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이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혈당 상승을 늦춥니다. 단 한 줌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칼로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계피입니다. 계피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 결과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하루 2번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이 8주 만에 평균 24 떨어졌습니다. 아침 우유에 계피가루를 타서 드세요. 이 5가지 음식을 매일 드시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흰빵입니다. 식빵, 바게트, 모닝빵 다 안 됩니다. 정제된 밀가루는 설탕과 똑같습니다. 먹자마자 혈당이 급등합니다. 빵을 드시려면 통밀빵을 소량만 드세요. 둘째, 과일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다 안 됩니다. 과일을 갈면 식이섬유가 파괴됩니다. 과당만 남습니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과일은 통째로 씹어 드세요. 셋째, 떡입니다. 떡은 찹쌀로 만듭니다. 찹쌀은 소화가 빠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명절 때 송편 1~2개 정도는 괜찮지만 평소에는 피하세요. 넷째, 청량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환타 다 안 됩니다. 한 캔의 설탕이 각설탕 10개 분량입니다. 마시는 순간 혈당이 폭발합니다. 목마르시면 물을 드세요. 다섯째, 라면입니다. 라면은 정제 밀가루의 나트륨이 엄청납니다. 혈당도 올리고 혈압도 올립니다. 야식으로 라면 드시는 습관 당장 끊으세요. 이 5가지만 피해도 혈당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자, 이제 혈당을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안 가도 됩니다. 작국에서 혈당 측정기를 구입하세요. 3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혈당을 재세요. 정상은 100 미만입니다. 100에서 125 사이면 경계입니다. 당뇨 전 단계입니다. 126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둘째, 식후 2시간 혈당을 재세요. 식사 시작 시간부터 정확히 2시간 후에 재세요. 정상은 140 미만입니다. 140에서 199 사이면 경계입니다. 200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정도 재세요. 기록하세요. 노트에 적으세요. 변화를 확인하세요.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혹시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약을 끊고 싶으시죠?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절대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약을 줄이거나 끊은 분들이 많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오늘 알려드린 식사 순서와 식후 운동을 3개월간 철저히 지키세요. 3개월 후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으세요.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을 줄인 후에도 계속 혈당을 모니터링하세요. 혈당이 안정적이면 6개월 후 다시 검사하세요. 당화혈색소가 여전히 6.5 미만이면 약을 더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약을 끊는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식사 순서, 식후 운동은 평생 지켜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새로운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72세 이순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당뇨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50, 식후 혈당이 250이었습니다. 합병증으로 망막병증 초기 단계였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식사 순서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될까요? 하지만 일단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엔 공복 120, 식후 180이었습니다. 3개월 후 공복 105, 식후 150이었습니다. 6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7.5에서 6.2로 떨어졌습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1년 후 당화혈색소가 5.8이었습니다. 완전히 정상입니다.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 식사 관리만으로 혈당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10년 동안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고 등산도 해요. 자식들이 엄마 정말 건강해 보인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혈당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식후에 조금만 움직이면 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선생님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식사는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드세요. 둘째, 식후 10분간 가볍게 걷거나 운동하세요. 셋째, 계란, 브로콜리, 두부, 견과류, 계피를 매일 드세요. 넷째, 빵, 주스, 떡, 청량음료, 라면은 피하세요. 다섯째, 일주일에 3번 혈당을 체크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식사부터 시작하세요.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 고기를 드세요. 마지막으로 밥을 드세요. 식사 끝나고 10분간 집안을 걸어보세요. 딱 2주만 해보세요. 혈당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고 싶으시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죠? 또래 친구들보다 젊고 건강하게 보이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저 박민수가 35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혈당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당뇨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